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 SLBM과 우리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SLBM입니다. 현대의 해상전에서는 이지스함, 항공모함 등이 최고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잠수함도 해상전에서 최고의 핵심 전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자망을 하여 은밀하게 적 함정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몇몇 국방 선진국들은 잠수함의 은밀함을 이용하여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사일을 바로 SLBM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SLBM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형 SLB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LBM이란 무엇인가입니다. SLBM을 직역하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SLBM은 미국, 러시아, 중국 및 프랑스, 영국 5개 나라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와 북한이 개발 막바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LBM은 현대전에 있어 최고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탄도미사일이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기본적으로 작아 ICBM보다 파괴력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산 오차도 ICBM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ICBM이나 항공기에서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SLBM을 개발해 운용하려는 의문점입니다. 이는 적을 공격 혹은 압박할 수단의 다각화와 적대국 입장에서는 ICBM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SLBM까지 신경 써야 하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특히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출항했을 경우 헌터킬러 작전이 가능한 일부 원자력 잠수함 외에는 사실상 놓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국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LBM이 최고의 전략 가치를 지닌 무기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LBM의 최초의 시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V2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여 운용을 시도하려고 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후 미국은 독일이 연구했던 자료를 토대로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 ICBM과 동시에 SLBM의 개발을 돌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수함 외부에 미사일 캐니스터를 장착해 발사하는 방식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효용성이 떨어졌고 잠수함 함교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도 테스트하였고 실제 발사까지 해보았지만 이 또한 적재량과 함교가 커지면서 수중에서의 저항으로 인해 잠수함이 이동이 힘들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해 이 방식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방법들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잠수함 내부에 사출기를 장착해 수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 효용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위해 잠수함의 내부 용적을 늘리기 위한 잠수함 자체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었고 커진 잠수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디젤 엔진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원자력 잠수함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수량 18,000톤급 오하이오 원자력 잠수함에는 24개의 SLBM인 트라이던트2가 탑재되며 러시아의 델타급 원자력 잠수함에는 16개의 SLBM인 R29가 탑재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SLBM입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는 현무 2B급의 성능을 가진 SLBM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즉 사거리 500km에 탄두 중량 0.5톤인 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상황을 반영해 당시 최고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 2B를 알기 쉽게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 SLBM의 재원은 기밀사항이라 향후 실전 배치 전까지는 정확한 재원을 알 수 없지만 현재는 현무 2C급인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1톤 수준의 SLBM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미사일 지침의 고체율 사용 협의와 군용미사일의 사거리를 3000km 수준으로 협상하고 있어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면 사거리 3000km급으로 개발되어 배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SLBM은 장보고3 배치 1의 탑재를 위해 올해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각종 테스트를 거쳐 내년 202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 1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원자력 잠수함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아쉽게도 6발의 SLBM이 탑재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SLBM 기술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LBM은 수심 15m 정도에서 발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반적인 미사일과 같이 바로 불을 뿜어내며 발사하는 한 런칭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수심 15m 이하에서 수심 밖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수심 바깥부터는 미사일에 고체연료 추진제를 점화해 발사하는 콜드 런칭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장보고3에는 애초에 순항미사일을 즉 SLCM을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800km로 늘어난 사거리와 탄도미사일의 파괴력,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SLBM화 추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SLCM에서 SLBM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SLCM을 위한 콜드런치 방식은 이미 2011년 개발하였지만 탄도미사일로 변경되는 바람에 1톤이 조금 넘는 순항미사일에 10배에 가까운 10톤의 SLBM을 발사시키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콜드런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 영국의 최신의 잠수함에 도입된 기술인 혼합가스식 수직발사 사출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합가스 방식은 기존에 개발했던 콜드 런칭과 기본적인 사출 방식은 같습니다. 사출기 안에서 고체 추진제를 연소시켜 생기는 압력으로 미사일을 사출기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동일한데, 기존의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개발한 콜드 런칭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비해 무게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적은 양의 고체 추진체로도 2톤 이하의 중량의 미사일을 밀어내기 충분하고, 작고 가벼운 사출용 캐니스터로도 충분한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톤이 넘어가는 SLBM을 밀어내려면 훨씬 큰 압력이 필요해 더 많은 양의 고체 추진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기존 장보고3의 사출 캐니스터가 버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출 캐니스터를 크고 강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잠수함 내부 공간을 더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요구하는 6개 SLBM의 탑재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혼합가스식 콜드런칭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콜드 런칭을 위해 고체 추진제 연소 시 발생되는 고압과 고열을 냉매형 가스를 주입해 10톤이 넘는 SLBM을 충분히 밀어내면서 고압과 고열로부터 사출기 내부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명 가스 스팀 방식으로 불립니다. 그럼 한국형 SLBM은 언제 배치가 될까요?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올해 안에 개발을 마무리 짓고 장보고3 배치 1의 첫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 시기인 2020년 12월로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SLBM은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배치하는 데는 1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배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월 중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SLBM은 ICBM과 다르게 수중에서 발사가 되는데, 이는 지상과 다르게 발사 플랫폼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해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잔잔한 해역에서 발사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반대로 해수가 빠르고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발사가 되는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한 과거 중국 러시아에서는 SLBM 테스트 도중 사출기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로켓 추진체가 점화되는 바람에 잠수함이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지선 테스트와 더미 미사일 테스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고 신뢰성이 입증되면 빠르면 2021년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형 SLBM 개발 사업은 우리 해군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SLBM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로 등극하게 되며 강력한 전략 자산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향후 SLBM용으로 개량하면 극초음속 SLBM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9척의 3000톤급 최신형 디젤 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3 사업을 통해 총 54기의 SLBM과 극초음속 SLBM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된다면 세척 건조와 5000톤급을 가정하고 약 30기 이상의 SLBM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총 84기 이상의 SLBM을 확보하게 되는 무서운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형 SLBM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나면 한국 국방력의 위상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